네, 안녕하세요. 2장 세 번째 영상입니다. 시작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내용을 미리 보시며 암기가 가능하다면 좋고, 여기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는 정도로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세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전계 내용을 계속 보고 있죠. 두 점전화 사이의 힘을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전화와 힘이라는 말이 나오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라는 식으로 힘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전화 두 개 중에 하나를 1쿨롱으로 고정을 시켜서 q쿨롱과 1쿨롱 사이의 힘을 전개 세기로 정의했었습니다.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전화 외에 여러가지 도체들의 전개 세기를 공식으로 살펴봤었죠. 구도체와 무한직선, 그리고 무한평면 각각에 대한 전개 세기의 공식이 기억나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다음으로 전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점전화로 돌아가 보면 Q쿨롱의 전하와 플러스 1쿨롱의 점전화, 두 점전화 사이의 힘을 전개세기 E라고 정의했었죠. 이때 이 Q쿨롱의 전하에 대해서 이 플러스 1쿨롱이라는 전하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하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Q쿨롱이라는 전하에 의해서 발생한 전개에서 이 플러스 1쿨롱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라고 합니다. 이 위치에 있으면 이 위치에 해당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이렇게 가까이 옮겼을 때 전기적 위치 에너지, 또는 이렇게 멀리 떨어뜨렸을 때 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각각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전위라고 하고, 기호로는 V, 단위는 똑같이 이렇게 쓰고 볼트라고 읽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기호와 단위를 같은 V라는 문자로 쓰네요. 자, 다시 보면 Q쿨롱과 플러스 1쿨롱 사이에 전개 E가 발생한 상황에서 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한다 했죠. 전위의 기호는 V를 쓰고요. 단위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의 전위가 80볼트라고 하면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을 때 90볼트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더 멀리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70볼트로 작아지기도 하는 거죠.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즉 전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전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Q가 플러스 값인 양전하라면 플러스와 플러스로 같은 부호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겠죠. 둘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전개세기 이만큼 작용할 겁니다.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쪽으로 더 가까이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밀어내는데 억지로 가까이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전개의 힘을 거슬러서 옮겨야 되니까 억지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물리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외부에서 일을 해줌으로써 얘가 가진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아까 봤었던 80볼트였던 애다가 90볼트로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를 가까이 당기면은 90볼트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전위에서 일을 해준 일의 양만큼이 증가돼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한다, 일의 양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결론만 아셔도 됩니다.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따가 최종식만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리에서 일의 양을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힘은 우리가 Q쿨롱과 플러스 1쿨롱 사이의 힘을 전개세기로 정의했죠. 즉 힘은 전개세기 E가 되고요. 곱하기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전하를 이동시킨 거리, 얘를 이만큼 옮긴 거리만큼이 이동거리가 됩니다. 이 이동거리를 R로 쓰게 되면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E 곱하기 R이 됩니다. 자, 전개세기가 E인 공간에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여기까지 억지로 이동시키면 이 밀어내는 전개를 거슬러서 이 거리 R만큼을 이동시킨 거죠. 원래 있던 위치에서의 전위가 V였다고 하면 이동시킨 전하는 원래 있던 V에서 1의 양 E 곱하기 R, 즉 ER을 더해준 값이 이 지점에 바뀐 전위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원래 있던 지점에서의 전위가 50V였다고 하면, 그리고 전개 E가 10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1m라고 하면 1의 양은 10 곱하기 1이 돼서 10이 되죠.
원래 50이었는데 10만큼 억지로 전개를 거슬러서 이동을 1m를 했으니까 이 10만큼 증가한 60V가 바뀐 전위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더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자, 이번에는 전개가 밀어내는 와중이니까 전개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전개의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옮길 수가 있겠네요.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전위가 낮아집니다. 전개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전개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원래 있던 V에서 1의 양 2R에 해당하는 만큼이 마이너스 되어 전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요까지를 R이라고 했을 때 2R만큼 줄어드는 거죠. 원래 전위가 50V였다. 그런데 전개 세기가 10이고 움직인 거리 R이 1m라면 자, 2 곱하기 R은 10 곱하기 1은 10이 되고 이번에는 50에서 2R만큼 10이 감소되어서 40V가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전개 반대 방향으로 전하를 이렇게 이동시키려면은 즉 전개를 거슬러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므로 일의 양이 플러스가 되어 전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V였던 전위가 V 플러스 2R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전개 방향으로 전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전개가 밀어주는 상황에서 더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이동시키므로 일의 양이 마이너스가 되어 전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V였던 전위가 V-2R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전개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서 이렇게 이동시킬 때 전위가 높아져서 V 플러스 2R이 되고요. 전개 방향으로 전하를 움직이면 전위가 낮아져서 V-2R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문제에서 어떤 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전위를 물어보는데 전하를 이동시킨다 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했던 이 내용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전위를 물어보는데 전하를 이동시킨다 라는 말이 나오면 전개 반대 방향으로 전하를 움직일 때는 V 플러스 2R, 전개 방향으로 전하가 이동하면은 V-2R, 이 내용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전위를 물어보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전하를 이동시킨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러면 원래 있던 V에서 2R을 더해주거나 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개와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전개와 반대 방향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전개를 거슬러서 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더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전위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V에서 2R만큼이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동 거리를 R이 아니라 L로 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R이 아니라 이렇게 L이 되겠네요. 원래 있던 V, 여기서는 VA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이 L이 더해진 모양이 2번에 있네요. 답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Q쿨롱이 아니고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는 헷갈리라고 Q쿨롱을 주긴 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Q와 상관없이 전위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Q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주는 키워드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안 익숙하거나 익숙하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연상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Q쿨롱의 전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전위가 VA이고 여기서 전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전개를 거슬러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들어간다. 원래 있던 전위에서 2R만큼이 더 들어간다. 문제에서 R이 아니고 L로 줬으니까 2L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내가 이론 공부할 때 봤던 혹은 그렸던 그림을 직접 문제를 봤을 때 그려보면은 그 그림이 하나의 단서 또는 힌트가 되어서 공식을 떠올리거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다 기호로 표현해보거나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지금까지 본 게 점전화 Q쿨롱과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 얘가 전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혹은 전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전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계속 봤듯이 전위를 물어보는데 전하를 이동시킨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볼 거는 여러 가지 도체의 전위 공식을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전개에서도 여러 가지 도체의 공식을 암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 전위 공식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구도체, 두 번째로는 동심 구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전개에서도 구도체를 봤었죠. 구도체의 전위는 이렇게 됩니다. 전위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이 공식을 암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공식 모양이 뭔가 점전화나 구도체 외부 전개와 모양이 비슷하죠. 구도체의 전개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된다고 했었죠. 전개는 분모에 R 제곱이었는데 전위는 분모에 그냥 R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죠. 여기 전개 2에서 R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R이 하나가 약분이 되면서 전위 V와 똑같은 모양이 되네요. 즉 V는 ER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아까도 ER에 대한 내용을 봤었는데 그때 나온 R과 지금 R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겁니다. 어쨌든 V는 ER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고요. 자, 전개 2로 나타내면 E는 R분의 V가 되죠. 잠깐 여기서 전개 2의 단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전위 V의 단위는 볼트가 되고요. 거리 R의 단위는 미터가 되죠. 그래서 전개 2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전개 세기 2의 단위가 볼트 퍼 미터라는 사실이 문제 풀 때 중요한 힌트로 작용할 때가 제법 있기 때문에 전개의 단위가 볼트 퍼 미터라는 사실을 잘 챙기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구도체의 전위 공식은 이렇게 된다.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여기서 V는 ER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고 전개 2의 단위가 볼트 퍼 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동심 구도체입니다. 동심 도체구라고도 하고요. 뭐 중공도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전개 세기 공식 볼 때 못 봤던 모양이네요. 이 동심 구도체는 구 안에 구가 있는 형태, 구도체 안에 구도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까만 구 안에 푸른색 구가 있는 거죠. 동심이라는 거는 중심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중심이 같은 구도체, 중심이 같은 구가 바깥구와 안쪽 구가 존재하는 모양의 도체라는 것입니다. 자, 동심 구도체라는 말이 나오고 전위를 고르라고 하면 원래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만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Q 괄호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여기까지가 전위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괄호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까지 하고 괄호를 닫는 C분의 1이 들어가느냐 C분의 1이 없느냐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동심 구도체니까 전위식이 아까 봤던 구도체의 전위식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구도체 전위에도 그대로 있죠. 여기서 구도체 전위에서 R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의 A, B, C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A, 여기서 여기까지 B, 여기서 여기까지 C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의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구도체에서 R분의 1, 중심 구도체에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동심 구도체에서 전위를 고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대체로 첫 번째 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심 구도체 문제에서 주로 시험에서 주어지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안쪽을 훤히 볼 수 있는 상태로 동심 구도체를 바라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심 구도체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이 그림만 봐서는 이게 안 익숙할 때는 이 그림 자체가 구도체 두 개를 말하는 건지도 잘 와닿지도 않고 어디까지가 안쪽 구인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도체가 두 개인데 왜 반지름이 A, B, C 해서 세 개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뭐지 싶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되게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색깔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붉은색 부분이 안쪽 구가 되고요. 이 푸른색 부분이 바깥쪽 구가 됩니다. 여기서 A는 이 붉은색 구의 반지름을 나타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즉 안쪽 구, 우리가 내구라고도 표현하는데 안쪽 구의 반지름을 나타내고요. B랑 C가 둘 다 이 바깥쪽 구의 반지름을 나타내는데 이 B는 바깥쪽 구, 외구라고 하는 바깥쪽 구의 내반지름을 나타내고요. 이 C는 바깥쪽 구의 외반지름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붉은색의 안쪽 구, 내구는 마치 풍선처럼 표면이 얇은 구이고요. 이 바깥쪽 구는 여기 외구는 B에서 C 사이의 거리만큼의 두께를 가지는 구입니다. 요만큼의 두께를 가지는 구라는 거죠. 마치 수박의 속을 다 파먹고 껍데기 부분만 남은 형태처럼 여기가 껍질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A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한쪽 구 혹은 내구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의 반지름이고요. 반지름 B와 C에 해당하는 부분은 둘 다 바깥쪽 구 혹은 외구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A와 B 사이는 그냥 긴 공간 혹은 진 공과 공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보면 A는 안쪽 구, B와 C는 둘 다 바깥구에 해당한다는 거. 자, A는
중심에서 안쪽 구 표면까지 거리, 안쪽 구의 반지름이 되고요. D는 중심에서 바깥구의 안쪽 표면, 얇은 파란 선까지 거리, 바깥쪽 구의 내반지름이 되고요. C는 중심에서 바깥구의 바깥 표면, 굵은 파란 선까지 거리, 바깥쪽 구의 외반지름, 제일 끝까지 반지름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이때의 전위를 구하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에서는 항상 안쪽 구의 전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안쪽에만 Q 쿨롱을 준다, 또는 뭐 안쪽에는 Q, 바깥쪽엔 마이너스 Q 쿨롱을 준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C분의 1까지 들어간 이 식을 답으로 고르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바깥쪽 구를 접지했다 이런 식으로 접지라는 말이 나오면, 혹은 그림에서 이렇게 접지 표시가 있으면 이게 접지 표시인데요. 접지 표시가 보이면은 C분의 1이 빠진 이 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통 안쪽 구를 A 도체, 바깥쪽 구를 B 도체 이렇게 주어지거나 안쪽 구를 도체 1, 바깥쪽 구를 도체 2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요. 만약에 안쪽 도체에다가 Q 쿨롱을 주고 바깥쪽 구에 0 쿨롱을 줬다고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접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접지가 아니다. 접지가 아니니까 얘가 아니라 얘를 골라야 되는 거죠. 반드시 접지라는 말이 나오거나 그림에 접지 표시가 있을 때만 두 번째 공식을 답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자, 동심구도체의 전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C분의 1까지 들어간 이 식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접지라는 말이 나오거나 문제에 접지 표시가 있으면은 이 아래 식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바깥쪽 구에 0 쿨롱이라고 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접지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접지라는 말이 나올 때만 이 두 번째 식을 답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 이 접지를 할 때는 맨 바깥쪽 C 부분을 접지를 하니까 이 C 부분이 공식에서 빠진다라고 연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도체의 전위를 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부도체의 전위를 봤습니다. 부도체에서는 전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V는 4파이 입실론 0 R분의 Q, 그리고 전개와 비교했을 때 V는 ER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여기서 볼트 퍼 메타라는 전개 2의 단위가 나온다는 것도 봤습니다. 두 번째로 동심 구도체라는 걸 봤는데, 전위 V는 얘 또는 얘가 답이 된다. 4파이 입실론 0분의 Q 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또는 4파이 입실론 0분의 Q는 똑같고 괄호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접지라는 말이 나오면, 혹은 그림에 접지 표시가 있으면은 C분의 1이 빠진 두 번째 식을 답으로 체크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전부 C분의 1까지 들어간 위의 식을 답으로 체크하면 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지 영상을 멈추고 먼저 풀어본 뒤에 이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봤는데 전위를 물어보네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전하가 이동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전위를 물어보는데 전하가 이동했다는 말이 나오면 전개가 이렇게 있고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위가 원래보다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한데, 전개 방향으로 라고 돼 있죠. 전개가 이 방향이면 전하를 이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전개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전개를 타고 이동하는 거죠. 전개가 밀어주는 상황. 그러면 일을 오히려 덜 해도 된다.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원래 있던 점에 전위 V에서 ER만큼이 빠진다. 그래서 V-ER이다. 여기에 숫자만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V가 얼마인가요? 기존에 있던 전위 V가 40인지 50인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를 보면은 여기는 볼트, 그냥 V라고 돼 있는 건 볼트고요. 볼트 퍼 메타라는 거는 앞에서 전개의 세기의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이 40이란 값은 V가 아니라 E가 됩니다. 그리고 이 50이 V가 되는 거죠. 문제를 잘 읽어보면 40V per m인 전개라고 나오기도 하네요. 헷갈리지 않도록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기존의 전위 V가 50이라고 했으니까 50을 대입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 2가 아까 40이라 했죠. 40 곱하기 이동한 거리 R은 80cm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80cm를 이동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R 대신에 80을 대입해주면 되느냐? 이러면 답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위가 cm라고 돼 있는데 이동거리 R을 말할 때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80cm가 아니라 0.8m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죠. 자, 80 대신에 자, 이 값이 32니까 50에서 32를 빼면 답이 18이 됩니다. 전위를 물었는데 전하가 이동했다는 말이 나오면 V 플러스 ER이냐 V 마이너스 ER이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개와 전위를 구분해서 대입해 주시는 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거리 R은 항상 미터로 대입해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는 항상 센티미터로 주기 때문에 미터로 변환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앞에 도체구 A와 도체구 B라는 말이 나오고 이거를 동심으로 놓고 도체구에 전하를 줬을 때 전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동심 구도체의 전위를 물어보는 문제죠. 동심 구도체라고 나오지 않아도 도체구 두 개가 나오고 동심으로 놨다. 동심으로 놨다는 거는 중심이 같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동심 도체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심 도체구의 전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었죠. 한번 직접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괄호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라고 했죠. 두 번째 케이스는 C분의 1이 빠진 케이스 이거라고 했었죠. 접지라는 말이 나오면 밑에 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를 보면은 접지라는 말이 없죠. 여기서 도체구 B의 전하를 0으로 했다는 말은 접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주어진 거 대입을 해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 다음 ABC를 대입해야 되는데 ABC는 항상 안쪽 구의 반지름부터 작은 거부터 ABC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림이 좀 삐뚤한데 작은 거부터 여기가 A 그리고 B 제일 바깥 반지름이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반지름이 4cm, 5cm, 10cm라고 했으니까 각각 A, B, C 이렇게 되겠네요. 역시나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 단위로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0.04로 대입해야겠죠. 4cm니까 분의 1 마이너스 0.05분의 1 플러스 0.1분의 1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앞에 이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계산해 보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내용 쿨롱의 법칙 할 때 봤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숫자만 있는 것끼리 곱해주면 36이 되고 10의 몇 승끼리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이거는 3.6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괄호 분수 부분을 계산기로 계산해 주셔도 되고 각각을 직접 계산하면은 여기는 4분의 100이 돼서 25가 되고요. 여기는 5분의 100이 돼서 20이 되고요. 여기는 10분의 100이 돼서 10이 됩니다. 따라서 25 빼기 20 플러스 10이 되어서 15가 되겠죠. 앞에 3.6하고 곱해주면은 5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전위를 물었는데 동심 도체구의 전위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접지라는 말이 없으면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답으로 혹은 공식을 대입하는 걸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체 식을 계산기에 넣어도 되지만 식이 복잡해지면 계산기를 넣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고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요. 각자의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위를 물어보네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동심구도체라는 말이 나오죠. 보기를 보니까 공식을 바로 물어보고 있네요. 동심구도체의 전위는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접지했다라는 말이 보이고 그림에서 접지 표시가 나오죠. 자, 맨 끝쪽 C를 접지했기 때문에 C가 빠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심구도체의 문제는 접지라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봤는데 전위를 물어보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전하를 이동시켰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전개가 있고 플러스 1쿨롱짜리 점전화가 있을 때 얘가 이동하면서 V 플러스 ER이 되냐 마이너스 ER이 되냐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죠. 자, 방향이 중요하다 했는데 전개 방향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개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타고 가는 상황이므로 에너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원래 있던 V에서 ER만큼의 줄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30과 80 중에 이 80이 V가 되죠. 그리고 이 30은 E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80cm라고 돼 있는데 0.8m로 대입해야겠죠. 대입해보면은 80 마이너스 E가 30이고 R이 0.8이니까 곱하기 0.8 이 값이 24가 되기 때문에 80에서 24를 빼면은 5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앞에 연습 문제 1번과 숫자만 다르지 푸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죠. 익숙해지면 숫자가 바뀌어도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봤는데 전위는 아니고 전위 개수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도체구 2개가 나오고 그림을 보니까 동심구도체를 나타내네요. 보기를 보니까 동심구도체의 전위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은데 동심구도체의 전위 형태를 답으로 고르는 문제는 항상 2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보기 2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 접지라는 말이 없죠. 여기도 접지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까지 들어간 4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든지 동심구도체의 전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심플하게 접지라는 말이 있으면 10분의 1이 빠진 형태, 그 외의 모든 것은 10분의 1이 포함된 형태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전기의 3번째 내용을 봤습니다.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를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었고 두 전화 중에 하나를 플러스 1쿨롱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전개의 색이 1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플러스 1쿨롱짜리 전화가 전개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전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전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전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전하를 이동시킨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적용한다고 했죠. 그때 전위가 어떻게 변하냐? V 플러스 ER 또는 V 마이너스 ER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전개 방향으로 이동하면 V 마이너스 ER로 전위가 감소하고요. 전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V 플러스 ER로 전위가 증가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위를 물어봤는데 전하를 이동시킨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도체별로 전위 공식을 봤었습니다. 2가지 도체에 대해서 봤었죠. 첫 번째로는 구도체를 봤었고요. 구도체의 전위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보시면 자, V는 4파이 입실론 0 R분의 Q가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구도체의 전개가 4파이 입실론 0 R 제곱분의 Q이기 때문에 V는 ER이라는 관계가 성립했었고 E는 R분의 V가 되어서 전개 E의 단위인 볼트 퍼 메타가 여기서 나온 거죠. 두 번째로 동심구도체를 봤었습니다. 동심도체구, 중공도체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구 안에 구가 있는 형태라고 했었죠. 동심구도체의 전위는 심플하게 이 2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 4파이 입실론 0분의 Q 그리고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또는 4파이 입실론 0분의 Q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C분의 1에 빠진 형태죠. 문제에서 접지라는 말이 나오면 C분의 1이 빠진 형태를 답으로 체크하고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C분의 1이 포함된 이 형태를 답으로 체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위의 내용에서는 전하를 이동시킨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에 하나의 케이스 V 플러스 ER 또는 V 마이너스 ER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도체별 전위 공식 2가지를 암기하는 건데 구도체에서는 4파이 입실론 0 R분의 Q 그리고 동심 구도체에서는 이 2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답이다 라는 것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각자 하루에 공부하신 분량만큼 내가 강의를 들었다면 그날 들은 강의 내용이 뭐였는지 핵심만 대충이나마 짧게 1분 내외라도 누군가에게 설명해준다는 생각으로 떠올려보고 되새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하는데요. 내가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오늘 뭐 공부했는지 핵심만 말해보라고 해도 잘 안 된다면 며칠 지나서 금방 사라지는 기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면 정확한 개념은 희미해져도 문제는 풀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지만 어쨌든 여러 공부법이나 뇌과학 영상을 보면 반복적으로 강의를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보고 들은 걸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끄집어내는 연습을 통해서 비로소 머리에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쪼록 공부하신 거 잊지 않고 시험장 갈 때까지 오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저도 제 몇 개 안 되는 영상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계속해서 정전계 내용으로 전기력선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